20대 총선 마포갑 낙선자이신 홍성문 후보와 대담을 함께할 마포인 대표 김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벌써 한 달이 상 흘렀죠? 네. 후보들이 선거 기간 내내 외쳤던 약속과 공약, 땀방울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후보자의 정책 공약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담에 나선 이유는 낙선자들을 성원하고 지지한 유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인사 말씀을 한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선하고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 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 마포갑 후보로 출마했던 홍성문입니다. 그간에 저에게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우리 김장현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 결과가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본인은 아깝게 낙선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사실 선거운동 초기에는 그 19대 국회의 무능함, 일하는 국회랄지 싸움질하는 국회, 반대를 위한 반대의 국회, 막말하는 국회라고 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실 80% 이상이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여론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권자들을 만나면 이번에는 새 인물로 바꾸겠다는 것에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저에 대한 지지도나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가 넘었고 심지어는 22%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솔직히 저도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각종 신문 방송에서 또한 저에 대해서 마포갑의 홍성문은 다크호스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해서 제가 상당히 업이 좀 된 상태였었죠. 예. 그런데 사실 총선 결과는 저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정 상황으로 봐서는 유권자분들이 이번 선거는 대단히 현명했고 절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막판에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옥새 사건,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주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음으로써 정당은 국민의당을 그리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선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가 현명하죠? 그런 거. 네, 대단히 현명합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네. 좀 생각보다 네.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준비된 후보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은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저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기업을 경영하면서나 이러면서 정치 경제 분야 또는 민생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또 강의도 해왔고. 그래서 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선거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총선 39일 앞두고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늦은 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과 조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열세의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훌륭한 상품이었는데 네. 조직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서 특히 생각나는 네. 이루고 싶은 선거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미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제 공약으로 보면 지역적 공약과 이제 중앙적 공약으로 좀 나눠서 보면요. 제가 이제 지역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역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현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가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울역 고가가 막힌다는 것은 서울역 고가를 지나서 바로 남대문 시장 그리고 좀 더 가서 동대문 시장의 원단상가, 소매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량이 왔다 갔다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덕이나 아현 지역에 섬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일감이 줄고 그나마도 이제 신당동이나 동대문 쪽으로 많이들 일터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내건 공약은 섬유 종사자들, 소상공인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중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임대료 문제나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추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중앙에 가서는 이제 국회가 사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입니다. 한 190여 개에 해당하는 이런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하는데 그 공약을 제가 추진을 하기 위한 그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랄지 또 저의 공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못내 아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섬유 종사자들에 의한 대안, 즉 토지가 좀 필요한 그 공약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낙선하셨으니까 다른 당선자 때 귀뜸이라도 가게 그런 대안의 자리가 있다고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마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이 정당을 떠나서 민생 문제나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상공인의 문제는 서로 뭐 여야를 떠나서 내지는 정당을 떠나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제가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현재 노 당선인께서 이미 전에도 뭐 추진하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발 이번에만큼은 그 배수지가 있거든요. 그 배수지가 지금 사용치 않고 있는데 배수지 부분이랄지 또는 그쪽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혹시 추진되게 된다면 뭐 시유지랄지 구유지 이런 국공유지 같은 거를 좀 통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거 주거시설만 하에서 베드타운을 만들 게 아니고 실제 직업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꼭 뭐 당선 안 됐지만 어쨌든 정치는 앞으로 하실 거고 그렇다면 어떤 구상이나 지키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마포 지역이 오래전부터 상권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마포 나루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포 종점 등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마포는 난개발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개발화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제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성행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사실 법과 제도를 좀 개선하고 그런 제도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뒷전이었고 그냥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사나 시공사들의 이익만을 갖다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그 보상가 현실화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그 개발 추진 이런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단 민원도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과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간에 이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구와 시가 매칭 펀드를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마포가 지금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환경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포 교육에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하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그 지원 제도를 좀 대충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교육을 좀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가 대한민국 집가상승 1위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교육이 가장 앞선 1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홍후배 이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장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특수 전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워낙 평범하게 살아보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말씀이 많던데요. 누구나 똑같이 대학을 뭐 졸업을 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학부나 내지는 뭐 공부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학부나 대학원에서는 제가 법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영국에 가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북런던 대학인데요. 거기에서
로컬 가버먼 시스템이라고 지방정부 제도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물론 석사과정도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론 그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률인 그 조례를 공부했거든요. 조례로 또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자칭 저는 이제 지방자치 전문가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IMF 관리 체계가 이제 시작이 돼서 환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귀국을 해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 법률이고 또 뭐 해외에 대한 영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코스닥 코스피 회사에 한 4곳에서 5곳 정도에서 법무 담당 임원 또는 해외 담당 임원으로 근무했고요. 현재도 기업의 대표이사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입니다. 정치적 이력으로서는 제가 마포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제가 양보도 했고요. 이후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정치에 대한 그 안철수 의원과 뜻을 같이 하면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도 했고요. 국민의당 마포갑 후보로 20대 총선에서 출마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 대표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선인은 아니지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거의 9시 뉴스나 뭐 각기 뭐 정치 뉴스에서는 저하고 안 대표가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민생 부분, 기업 부분에 대해서 안 대표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또 아까 전공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라고 그러시니까 지방자치가 사실 민생하고는 더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면에서도 많은 또 실력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넣읍시다.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 좀 우리 지역 주민들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순수하게 저를 믿고 찍어준 우리 지역 유권자님들과 우리 이 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투표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마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능력 있는 지방의원 후보들을 발굴을 해서요,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안철수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총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정책을 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포 지역이 국민의당 조직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극복할 계획이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당이 신생 정당이고 창당 후 짧은 시간에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사실 조직도 없는 가운데서 사실 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그 민심은 우리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따라서 저는 지방의회에 출마할 구의원, 시의원을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우리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조직을 재구성해서 그 역량을 펼쳐나간다면 뭐 타당 못지않게 국민의당도 마포에서 조직의 역량이 크게 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생계형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셔서 진짜 올곧고 올바른 지역 정치인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에 첨언해서 좀 잠시 한 말씀 드린다면 사실상 제가 지방자치 이제 전문가라고 자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영삼 정부에서 사실은 크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야당이 워낙 밀어붙이니까 그냥 바로 지방 정부 시대를 열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무급 직원들로 해서 봉사자들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유급 직원들로, 유급 의원들로 이제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방의회, 특히 기초 단체에 해당하는 의회 의원들께서는 좀 더 좀 많이 앞으로 좀 각성을 좀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 도서관도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좀 가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 여론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는 이런 쪽으로 지탄을 받는 의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또는 그 의원을 준비한 분들께서는 좀 더 뭔가 지역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인 어떤 조례 같은 것들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추고 네. 또 봉사는 그런 의미,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 있는 그 의정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전문가시니까 제가 네. 일본 가치구가를 동행취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네. 몇 년 전에. 네. 거기 구의원들은요. 네. 30명인데 네. 사무직 직원이 18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본지에서 지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직원 수를 줄이고 네. 어찌 직원 수보다 구의원 수가 반대로 역전돼 있는 우리 현상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몇 번 주문을 했는데 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어떤 결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사실 지금 우리 아마 마포구에 지원되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직원이, 의회 지원 직원이 아마 47명 정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구의원이 18명, 18명에 네. 직원이 30명, 사무국 직원이. 예, 이번 부수 직원까지 합하면 4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 소비는 지금 현재 한 100억 이상 정도로 돼 있고요. 그러면 25개구 서울시로 보면은 2,500억에서 약 한 2,700억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낭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끔 좀 더 내실 있고 좀 역량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신다면 이런 비판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면은 지방자치에 대한 그 의회의 무용론이 계속 아마 여론으로 대두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끝으로 지지해준 유권자 국민들께 못다 하신 말씀이나 혹시 당부의 말씀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사말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포 지역 주민 여러분, 지난 20대 총선에서 저에게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박근혜 정부의 정권 심판과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교차 투표가 있어 낙선하였지만 유권자 여러분이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치는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 군부 대 반군부의 정치 상황에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식 정치였습니다. 또한 1번과 2번만이 존재했던 저희 국회의 양당 구조하에서는 분열과 다툼의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 구조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보수와 건강한 진보를 지향하는 중도 정당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좋은 정치,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 홍성문은 항상 마포의 발전과 주민의 민생 돌보미로서 국민의당과 함께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요즘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마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신 홍성문 후보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거침없는 말씀과 내공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